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9년 9월 29일 강원도 영월읍에 있는 38번 국도 근처 한 야산에서 곧 있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 인부들이 벌초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1시 반쯤 다들 좀 쉬고 하죠. 인부분들이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하던 그때 문득 인부 중 한 명이던 김 씨의 눈에 주변에 있는 밤나무가 들어왔어요. 9월이라 그런지 밤이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는 이걸 좀 따서 집에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쉬는 시간이니까 한쪽 숲으로 들어갑니다. 밤을 꼭 따지 않아도 이미 많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밤을 줍던 그때 문득 발밑에서 수상한 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이미 백골이 된 사람의 머리였죠. 바로 신고가 접수되고요.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 감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사님, 백골이 한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그 목격자가 본 건 한 개의 두개골이었는데 일대를 살펴보니까 총 2구의 유골이 발견된 거죠. 형태는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두 시신이 서로 머리를 반대 방향에 두고 땅속 30cm 깊이에 묻혀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아주 크게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과연 무슨 일을 당한 걸까요? 일단 신원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백골 시신이라는 특성상 뼈만 있다 보니까 신원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전자 채취를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렇게 담당을 하던 영월경찰서에서 난감해하고 있던 찰나에 뜻밖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신이 발견된 강원도에서 한참 떨어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형사님, 그 발견된 시신 말이에요. 그거 저희 쪽 관할 피해자들 같은데요? 강동경찰서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07년 12월 49살의 남성 김 씨와 52세의 남성 오 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강동경찰서에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실종자 중에 김 씨, 그 사람은 서울 강동구에서 유명한 사채업자였다고 해요. 정확히는 도박장, 그러니까 소위 하우스라고 불리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들만의 용어로 꽁지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꽁지로 활동을 한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실종자 오 씨는요, 그런 김 씨의 보디가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꽁지 김 씨가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좀 보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듀오가 지난 2007년 12월 한순간에 자취를 감췄던 겁니다. 그런데 실종 같은 달 갑자기 뜬금없이 강원도 영월에서 이 두 사람의 유류품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거기가 마지막 위치겠구나 했어요. 그 곳이 바로 몇 년 후에 백골 시신이 발견된 영월군 38번 국도입니다. 과거에 찾아낸 그 유류품, 피에 젖은 점퍼가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 오 씨의 지갑이 있더라고요. 또 그 옆에는 김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복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주변에서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해서 근방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그때만 해도 시신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 그러다 2년 만에 그 국도 인근에서 나온 신원 미상의 두 시신이 있다? 김 씨와 오 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죠. 아무래도 지난 2년간 그 시신을 덮고 있던 흙이 조금씩 쓸려 나가면서 사체가 밖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다행히도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치과에 김 씨와 오 씨, 이 두 사람의 진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CT 검사를 통해서 시신의 두개골을 진료 기록과 대조했죠. 그 결과 이 백골의 주인은 오 씨와 김 씨가 맞았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요, 단순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긴 결정적으로 발견 당시 이들 손, 발이 핸드폰 충전 줄로 묶인 흔적이 있었거든요.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죠.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오 씨랑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인물이 경찰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긴 했습니다. 그는 바로 47살의 남성 박종윤. 이 박 씨란 사람이요. 피해자들이 활동하던 도박장에 자주 나타나던 도박꾼이에요. 그가 왜 보디가드인 오 씨에게 연락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연락을 마지막으로 오 씨 핸드폰은 꺼진 상태였고요. 보통 경찰들은 직감적으로 마지막 통화자가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찌감치 박 씨를 의심하고 있었고요. 근데 통화 기록 말고는 별다른 증거가 없거든요. 또 당시는 아직 시신도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심증만 있었고요. 하지만 2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 후 경찰은 영월 38번 국도의 기지국 먼저 확인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시신을 유기했으니까 당연히 범인의 핸드폰 위치가 남아있겠죠. 그 결과 용의자였던 박종윤의 휴대폰 신호가 정확히 여기서 잡힌 게 확인됩니다. 경찰이 그간 의심만 했던 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런데요, 박종윤, 이 도박꾼이 과연 두 사람을 혼자 살해했을까요? 두 사람이나 되는데요? 분명 공범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지국 기록을 더 봤죠. 결론적으로 그는 이곳에서 누군가와 3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주인은 당시 34살의 남궁경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기지국 신호 역시 같은 곳에서 잡혔고요.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 통화를 나눴다는 거죠. 딱 걸린 겁니다. 이때부터 박종윤 일당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단 이게 2인조잖아요. 그래서 섣불리 나섰다간 한 명이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경찰들이 잠복을 하면서 동태를 파악하기로 했죠. 근데 이상합니다. 남궁경훈의 행방은 금세 확인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박종윤, 이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통화 내역도 없고 금융 계좌 내역, 인터넷 흔적까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는 고사하고 살아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웠어요. 한편 당시 뉴스를 통해서 영월 야산 국도 인근에서 두구의 시신이 나왔다고 보도가 나갑니다. 자, 이때 경찰은 남궁경훈이 분명 공범이었던 박종윤과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주시를 했고 잠복을 했죠. 근데 경찰이 무려 이걸 2달 넘게 했는데도 끝내 박종윤은 나타나지 않아요.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남궁경훈을 검거하기로 했죠. 2009년 12월 1일 시신이 발견된 지 63일, 거의 2달 만이죠. 남궁경훈은 그의 집에서 검거됩니다. 의외로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경찰차에 올랐다고 해요. 다만 긴장을 한 듯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는데 담당 형사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궁경훈의 대답이 인상적입니다. 저 사형당하잖아요. 응? 근데 아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사형이라고 말한다? 이게 겁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였을까요? 이후 남궁경훈은 가족이 선임해준 변호사가 도착을 한 이후에 아예 입을 꼭 다물어버려요. 묵비권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남궁경훈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이 남궁 씨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일하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로 시작한 도박이었는데 곧이어 걷잡을 수 없이 도박의 늪에 빠졌고요. 몇 날 며칠 도박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박종윤을 알게 된 거죠. 당시 둘의 나이 차이가 약 15살입니다. 친구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됐겠죠? 이 두 사람이 이후에 함께 강원랜드 다니고 또 여기서 게임이 열린다더라 하면서 불법 도박장 다니면서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아니 근데 둘 다 사실 도박꾼들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남궁경훈은 박종윤에게 약 2천만 원 정도 빚을 지게 돼요.
그러던 12월 11일 문득 박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되죠. 박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야야 지금 송파구에 있는 그 반지 앞방 거기 알지? 그리고 빨리 와. 여기는 평소 도박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남궁 씨가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아요. 거기에 쓰러진 오 씨의 사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채업자 김 씨의 보디가드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박 씨가 말했죠. 야, 내가 오 씨 처리했으니까 우리 같이 그 김 씨 돈 빼앗고 너랑 나랑 그 빚 다 청산해 버리자. 이 시기 박종윤은 약 4억 원이 넘는 도박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고 있었고요. 도무지 돈이 나올 구멍이 없어서 초조해하던 그때 한 사람이 포착됐는데 그게 바로 사채업자 김 씨였어요. 평소 김 씨는 보디가드를 대동한 채 벤츠를 타고 다녔거든요. 도박판에서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아유 돈 필요하세요? 내가 돈 좀 빌려드릴게 하면서 막 주저없이 현금 다발을 꺼내줬어요. 그래서 이미 도박꾼들 사이에서는 야야 저 김씨 차 트렁크에 뭐 현금 수억 원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까지 나더라고요. 돈이 궁한 박종윤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디가드인 오 씨를 포섭하기로 하죠. 오 씨에게 전화해서 자기의 그 반지 앞방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 씨에게 먼저 자, 당신이 지키고 있는 그 사채업자 김 씨 뒤통수를 같이 치자. 김 씨 돈 뺏어서 딱 반으로 나누는 게 어떠냐? 라고 제안을 했지만 오 씨가 이를 거절합니다. 이걸 박종윤이 예상 못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즉각 준비한 둔기를 꺼내서 오 씨의 머리를 내리쳤죠. 그는 그대로 사망합니다. 여기까지가 박종윤이 이 남궁 경훈에게 털어놓은 전말이에요. 그리고 뒤이어서 남궁 경훈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죠. 나랑 같이 그 김씨 돈 뺏어서 너랑 나랑 똑같이 반반 나눠 갖는 거야. 그 남궁 경훈은 지금 오 씨가 눈앞에 죽어 있잖아요. 이 앞에서 차마 거절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공범이 되었죠. 얼마 후 두 사람은 슈퍼에서 노끈과 청테이프 이런 범행 도구를 구입했고 사채업자 김 씨에게 연락해서 이제 곧 큰 도박판을 우리가 벌일 거다. 그렇게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얼마 후 김 씨가 박 씨 집에 도착했고 그 순간 남궁 경훈은 잽싸게 현관문을 닫았죠. 이 김 씨가 놀랄 새도 없이 박종윤이 주먹을 휘둘러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박종윤은 김 씨 지갑을 막 뒤져가지고 현금 30만 원,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 손목 시계까지 막 돈 나갈 물건들 다 뺏었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죠? 이제 제가 타고 온 차를 보자. 트렁크에 분명 수억 제긴거 있을 거야. 하지만 소문과 달리 트렁크는 텅 비어 있습니다. 2인조는 실망했어요. 그리고 김 씨를 협박해서 카드 비밀번호를 캐물었는데 이 사람이 끝내 이걸 대답하지 않아요. 박종윤은 화가 나서 무릎으로 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김 씨는 기절합니다. 그렇게 이 사채업자가 의식을 잃은 사이 남궁 경훈은 그를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또 박종윤은 청테이프로 입을 꽁꽁 틀어막고 또 이불로 그를 다시 감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불 더미를 다시 한번 노끈으로 묶어서 정말 뭐 완전히 이 보쌈이 되듯이 제압을 한 뒤에 이 김 씨를 벤츠 트렁크에 감금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무럭무럭 흘러가서 30시간 후에 2인조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이미 김 씨는 질식사로 숨을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단 2인조는 고무통 안에 시신을 넣었어요.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서 트렁크에 그걸 싣고 유기할 장소를 찾아 나섰죠. 어디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거기 어때? 딱 그 순간 둘이 자주 다니던 그 정선 강원랜드로 가던 길 한쪽이 떠올랐던 거예요. 결국 14일 저녁 7시쯤 이들은 영월에 있는 38번 국도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웠고요. 이때 그 시신이 담긴 고무통을 먼저 갓길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밑으로 내려갔죠. 처음에는 박종윤이 차에서 망을 봤어요.
그리고 남궁 경훈이 시신을 안매장하겠다 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근데 이때가 추워요. 영하 7도의 날씨였습니다. 그 땅도 얼어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땅을 파려고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삽도 들어가질 않고요. 게다가 이제 해가 일찍 지잖아요. 숲이 너무 어두우니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상황인데 잠시 후 따르릉 남궁 경훈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종윤이 전화를 건 거예요. 야, 너 땅 얼마나 파냐? 남궁 경훈이 이거 형님 잘 얼어서 안 파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두 번째 통화가 걸려요. 이번엔 남궁 경훈이 전화를 걸어서 형님 이제 땅 좀 다 판 것 같아요. 일로 오세요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박종윤이 현장에 왔는데 구덩이가 너무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땅을 팔 때니까 남궁 경훈한테는 망을 좀 보라고 지시했죠. 잠시 후 마지막 통화에서 박종윤은 야, 땅 다 팠으니까 얼른 와 라고 말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뤄진 3번의 통화 기록. 바로 이 3건의 기록이 앞서 경찰이 실마리를 잡았던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유기하고 흙을 높게 덮음으로써 사건도 영원히 묻힐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남궁 경훈의 진술이고요. 자,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건의 주범은 박종윤이다. 이걸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죽인 것 역시 다 그의 행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박종윤이란 사람의 행방이 지금까지도 묘연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적은 범행을 저지르고 일주일 후인 2007년 12월 22일이었거든요. 그 안매장 장소 인근 기지국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혔어요. 근데 왜 잡혔냐라고 보니까 남궁 경훈이 말하길 사실 시신이 잘 묻혔는지 보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박종윤과 같이 다시 한번 이 현장을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종윤의 휴대폰이 영영 꺼져버린 거예요. 남궁 경훈 역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요. 어찌됐든 홀로 붙잡혔지만 재판은 진행해야겠죠. 2010년 4월 남궁 경훈은 피해자 김 씨에 대한 강도 및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앞서 진술을 참작해서 먼저 사망했다는 오 씨의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 박종윤은 현재까지도 수배 중인 상황입니다. 국내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공개 수배지에 얼굴이 올라 있고요. 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해외 도주 또는 언양어선을 탔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또 평소에 도박하던 버릇 개 못 준다고 필리핀으로 가서 카지노 쪽에서 그를 본 것 같다라는 제보도 있긴 했는데 그건 확인 결과 사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타 국가의 카지노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요,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왜냐면 일단 해외 도피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막 돈에 쫓기던 박종윤에겐 사실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김 씨에게 뺏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어떠한 생존 반응도 없다? 이 점이 매우 수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의 화살은 누구에게 갈까요? 네, 남궁 경훈입니다. 경찰 또한 공범인 그가 박종윤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일말의 가능성이지만 남겨두고 있다고 해요. 조사 당시에 남궁 경훈은 박종윤이 살아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범행 후에도 한동안 연락을 주고받았고 범행 일주일 후에는 같이 영월에 가서 시신 확인했는데 그때 이후로 사라진 거니까요. 근데 남궁 경훈한테 그래서 며칠 날 갔냐, 언제 봤냐, 날짜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거죠. 과거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었던 지인에 따르면 남궁 경훈과 박종윤의 관계에서 이 남궁 경훈 씨는 거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이었다고 해요. 맨날 형님 하면서 따라다녔고요. 실제로 그 역시 나는 박종윤한테 몇 번이나 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범행에 가담한 것도 협박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로 남궁 경훈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하지만 박종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모든 건 추측과 가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그가 어딘가에 완벽하게 숨어버린 걸까요? 그 사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궁 경우는 올해인 2024년 11월 30일 형기를 모두 마치고 완기 출소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도박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해 생긴 빚을 사람의 목숨으로 갚으려 했던 두 공범들. 그 중에 한 명의 진술로만 구성된 이 사건의 전말이 과연 100% 진실일까요? 이게 해결이 된 듯하지만 또 안 된 듯한 찝찝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또 한 명의 범인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렇게 의혹만을 남겨둔 채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강원도 영월 그 깊은 산골짜기 어딘가에 묻혀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